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6단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경우 우리는 이것을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반면 두 개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순물질은 다시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물질이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졌다. 이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호돈소 물질, 호자는 티읕 받침입니다. 호돈소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소기체는 수소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로만. 산소 기체는 산소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헬륨 기체 역시 헬륨이라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금, 은 역시 금이라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은이라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순물질을 우리는 호돈소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에 반해 한 종류의 물질이지만 그 물질을 이루는 원소가 두 개 이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봅시다. 조금 어렵지만 선생님이 원소 기호를 좀 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소 기호를 안 배웠지만 한 번씩 익히면서 한번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이제 우리가 원소 기호로 표현하면 H2O라고 하는데 H가 수소, O가 산소입니다. 이렇게 물은 수소와 산소라는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소금은 NaCl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Na는 나트륨이고요. Cl은 염소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그래서 우리가 염화나트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소금은 나트륨, 염소라는 두 개의 물질로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표현을 하는데 C가 탄소, O가 산소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역시 한 종류의 물질이긴 합니다. 순물질이긴 해요. 그런데 탄소와 산소라는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이런 물질들을 화합물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메테인이란 성분은 CH4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C는 탄소, H는 수소거든요. 메테인은 탄소와 수소라는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한 종류의 물질만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순물질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과 소금을 섞어 놓으면 우리는 그거를 소금물이라고 하잖아요. 소금물처럼 두 개 이상의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 경우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혼합물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 성분 물질들이 고르게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그렇지 않고 고르지 않게 섞여 있으면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대표적인 균일 혼합물이 공기예요. 질소기체, 산소기체, 수소기체, 이산화탄소기체, 다양한 기체 성분들이 비교적 균일하게 섞여 있는 대표적인 균일 혼합물입니다. 설탕물은 설탕이라는 순물질과 물이라는 순물질이 잘 섞어서 설탕을 완전히 녹게 만들면 균일하게 설탕과 물이 섞이게 되는 거거든요. 설탕물 역시 균일 혼합물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우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유를 우리가 먹을 땐 좀 흔드는 다음에 먹으라고 하죠. 바닥에 뭔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주스도 오렌지나 아니면 귤의 일정 알갱이나 성분들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우유나 주스는 대표적인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해요. 흙탕물은 말해 뭐 하겠어요. 물과 흙과 모래와 자갈이 불균일하게 섞여 있죠. 암석은 다양한 광물들이 불균일하게 섞여서 굳어진 게 암석입니다. 이렇게 우유, 주스, 흙탕물, 암석 등과 같이 여러 순물질이 섞이는데 그것들이 불균일하게 섞인 경우를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 보면 물과 설탕물이 있습니다. 물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순물질에 해당해요. 순물질 중에서 호돈소 물질일까요? 화합물일까요? 화합물입니다. 왜냐하면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H2O라는 물을 이루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물 같은 순물질의 경우에는 자, 이 물의 일부를 확대해서 여기에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물 분자들만 요렇게 물 분자 모형 파란색으로만 요렇게 모형을 그려주셔도 돼요. 파란색에 물이라는 하나의 성분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설탕물 같은 경우는 설탕이라는 화합물과 물이라는 화합물이 섞인 혼합물에 해당하죠. 자, 설탕물의 일부를 모형으로 요 동그라미 안에 표현한다 생각해보면 파란색 물 분자 사이사이에 설탕 분자가 균일하게 끼어져 있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파란색은 물 분자에 해당하고요. 이 노란색은 설탕 분자에 해당해요. 물도 독립적인 순물질이고 설탕도 별개의 순물질입니다. 두 개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설탕물은 혼합물 중에서도 균일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형으로 표현했을 때 순물질은 한 가지 모형으로만 표현될 수 있고요. 혼합물은 두 개 이상의 모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순물질과 혼합물이 끓는 점, 어는 점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요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끓는 점, 어는 점의 개념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물질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물의 끓는 점은 몇 도씨? 100도씨입니다. 반면에 물질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몇 도씨에 어는지 아시죠? 바로 0도씨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순물질인 물에 설탕이나 소금 같은 다른 순물질을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끓는 점, 어는 점이 달라집니다. 밑에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물은 파란색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소금물은 빨간색으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물을 가열했을 때, 소금물을 가열했을 때 온도 변화를 아래 그래프에 한번 그려볼 텐데요. 먼저 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물을 가열하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요 그래프가 꺾이는 이 지점이 물이 끓기 시작하는 지점이거든요. 이때 온도가 몇 도씨냐면 아시다시피 100도씨입니다. 따라서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고요. 끓는 점
끓는 점에 도달하고 나면 계속 가열을 하지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물에 소금을 섞으면 물보다 온도가 더 높아져야 끓기 시작합니다. 가열을 하면 소금물 역시 온도가 높아질 텐데요. 100도씨를 그냥 지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더 높아져야 이제 끓기 시작하고요. 또 다른 특징은 끓기 시작하면서 계속 가열함에 따라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점점 올라가는 이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지금 요 꺾이는 지점은 소금물이 끓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위쪽으로 잠깐 가볼게요. 자, 여기 짝대기입니다.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예요. 이렇게 일정 온도에서 끓고 끓는 점에 도달하고 나서는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반면에 혼합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물은 100도씨 이상에서 끓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소금물에 소금이 얼마나 포함되었느냐에 따라서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어는 점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물의 어는 점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소금물을 냉각시켰을 때 언제 어는지 온도 변화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물을 냉각시키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얼기 시작하면서 계속 냉각을 하는데도 더 이상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요 지점이 지금 물이 얼기 시작하는 지점이고요. 이때의 온도가 몇 도씨냐면 0도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의 어는 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물에다가 소금을 섞어서 소금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0도씨가 돼도 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추운 겨울에 강물은 얼지만 바닷물은 쉽사리 얼지 않죠? 같은 현상입니다. 소금이 섞여서 소금물이라는 혼합물이 되게 되면 0도씨가 돼도 얼지 않고 더 낮은 온도가 되어야 얼기 시작합니다. 냉각하면 당연히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런데 0도씨를 그냥 지나쳐서 더 낮은 온도까지 가게 되고요. 낮은 온도가 되어야 얼기 시작하는데, 그래프 잘못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얼기 시작한 이후에도 냉각을 시키면 시킬수록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소금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자, 내용을 위쪽으로 가서 정리할게요. 순물질은 어는 점이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몇 도씨에서 얼기 시작한다? 0도씨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물에 다른 물질이 섞여서 혼합물이 되면 어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소금물의 어는 점은 0도씨 이하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소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온도는 다르고요. 그리고 온도가 계속 하강하는,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물질과 혼합물은 끓는 점과 어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끓는 점과 어는 점은 사실은 물질마다 다릅니다.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지만 에탄올에 끓는 점은 80 몇 도씨로 또 달라지고요. 물에 어는 점은 0도씨지만 다른 물질에 어는 점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은 서로 다른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끓는 점과 어는 점을 포함한 다양한 물질의 특성들은 다음 영상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물질과 혼합물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